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주식에서 황소는 강세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향후 최소한 10년 이상 이 황소처럼 성장할 섹터가 있다면 과연 투자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올해부터 향후 10년 이상은 뜨거울 ESG 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들 지나가면서 ESG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정확히 E가 뭔지 S가 뭔지 G가 뭔지 머릿속에 깔끔히 정리는 안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기릿과 함께 ESG에 대해 부셔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ESG 순위 30위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목적은 ES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ESG 순위 30위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ESG가 뭔데? ESG가 뭔데 이 난리야? 자,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자산운용 채권형 ESG 펀드 출시, 설정에 2,200억, 거스를 수 없는 변화, ESG ETF 투자 대안으로 뜬다. 바이든 시대, ESG로 몰리는 돈. 이런 식으로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건 ESG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그럼 ESG가 뭐냐? 일단 저는 항상 설명을 할 때 딱 네 글자로 설명합니다. 바로 착한 기업.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기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 이게 무슨 소리죠? 비재무적. 그렇죠. 기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야, 생각해봐.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면 왜? 만약에 다른 사람들 막 착취하고 환경 막 다 부셔버리고 나무 다 베어가지고 돈 벌면 뭐하냐? 어차피 우리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이렇게 망가져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피해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기업은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 아니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개도 같이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ESG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뭔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잘 풀어놓은 그런 예시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ESG죠. 네, 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 이렇게 나타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트렌드, 기업 생존 좌우. 친환경은 최근 전 세계 기업이 가장 신경 쓰는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소 배출 규제 등 환경 이슈가 파극하는 경제적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1위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도 지난 6월 핵심 사업이었던 석유화학 사업 부분을 매각하고 향후 10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ESG가 단순한 자금 조달에서 벗어나 기업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슈가 된 셈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불과 얼마 전에만 생각을 해도 우리 모든 공장에서 매연이 빵빵빵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열심히 성장을 해야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지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상기온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발전해봤자 우리 제살 깎아먹긴 것 같아. 우리 결국 지구가 이상해지면 우리가 피해보고 사람들이 죽고. 자,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모든 기업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발전은 잠시 접어두고 야, 어쩔 수 없어. 너희가 발전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우리 일단 환경부터 챙기자고 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패러다임 전환에 잘 대응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쌍용 양해가 꼽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쌍용 양해는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멘트 딱 생각해보면은 뭔가 환경에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오죠. 자, 그런데 이 회사는 생산 공정의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함께 진행했다. 지난해 3월 CNN에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당했던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 사태를 해결한 것은 이 같은 노력의 성과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드는 거 뭔가 친환경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시멘트를 만드는데 환경이 좋아졌어요 가 나오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 잘 대응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도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극적인 체질 변화를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말 삼성물산은 신규 석탄 관련 사업과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사업은 향후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주력으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 다음 풀무원. 단순히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뿐 아니라 주력 사업을 통해 어떻게 친환경에 일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업으로 꼽힌다. 그리고 풀무원은 기업 탄생 토양 자체가 ESG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느낌이 오죠. 풀무원. 누가 봐도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농이란 말이 생소한 1980년대부터 자연과 생명 가치를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무원은 제품 제조 전 과정과 폐기 단계,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3R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산 연두부, 낫또 제품 용기에 탄산칼슘을 혼합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이상 줄였다. 그래서 지난해 다우존스 지속경영지수 DJSI 평가에서 식품산업 부분 116개 글로벌 기업 중 6위에 올랐다는 기염도 토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내재화가 장기 성장 결정. 기업의 사회적 가치 영역은 효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사회적 가치는 나 뭔가 하고 있어요 라고 해도 티가 나지 않거든요. 자, 이 때문에 환경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기업은 이렇게 성장을 한 대신에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너희가 돈을 벌었지만 너희가 어쩔 수 없이 희생시킨 부분도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국내에서 사회 책임 경영에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는 곳은 SK그룹이다. 네,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SG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2020년 ESG 경영 1000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그래서 최근 SK그룹 모든 기업들이 주가 상태가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ESG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삼성전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조금 뒤에 나오는 신한은행에서 만든 ESG 순위에서 1등이 삼성전기입니다. 전사적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경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것은 그 덕분이다. 삼성전기는 또 세계 20여국 250개 협력사와의 현지 완결형 구매 정책을 추진 중이다. 원자재를 공급하는 현지 국가 발전과 사회 공헌이 목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KTNG는 역설적인 사례로 눈길을 끕니다. 일단 KTNG 뭘 팔죠? 담배를 팝니다. 담배는 죄악주입니다. ESG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죄악주 산업인 담배가 주력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세계 2위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담배 판매를 이유로 KTNG를 투자 제한 기업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파는 해악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사회 공헌 활동이 오히려 사회 책임 경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KTNG나 아니면은 카지노 관련주, 주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헌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담배를 팔고 술을 팔고 도박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사회를 위해서 이런 공헌도 하고 있어. 우리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버넌스 지배구조입니다. 소유와 경영 분리, 이사회 강화 노력. 글로벌 ESG 평가기관에서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바로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별한 단어죠. 재벌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기업 형태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뉴스를 보면은 삼성이든 현대든 재벌 개혁 이런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기 시작한 이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전원을 사회이사로 구성한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가장 개선된 이사회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다. 네이버를 보시면은 이사회 변천사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의 표본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경영 전면에 있던 창업자는 점차 뒤로 물러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경영이 정착됐다. 이혜진 창업자 뒤를 이어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이사회 의장에 발탁한 것도 의외였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 분리가 제도적으로 완성된 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텔레콤. SK텔레콤 역시 사회이사 중심의 독립적 의사결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주 친화 정책의 적극적인 모습이다. 2020년 3월 업계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데 이어 PC나 모바일을 통해 주주총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에 더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SK텔레콤도 결국 SK그룹의 한 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ESG에 가장 가까운 그룹은 SK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 이제 ESG에 대해서 좀 알았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어쨌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개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지 돈만 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왜 ESG가 이렇게 뜨게 된 거야? 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2019년에 호주에서 어마무시한 산불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주 땅인데
여기에 이만큼이 산불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지도를 똑같이 1대1 비율로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거의 2배 이상이 불에 탄 걸 확인할 수 있죠. 엄청나게 불에 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2020년 작년이었죠. 그때도 엄청나게 3개월 이상 불이 지속된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하늘이 빨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계속 이상기온이 나온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때일은 9월 알프스의 겨울왕국 이상기온의 유럽 곳곳 2021년 지구기온 최고 기록 경신 65년 만에 최고 기온 지구온난화로 유럽의 폭염 기승 유럽 각국 역대 6월 최고 기온 경신 스페인 동북부는 45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지금 이상기온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람들이 고통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기에는 그렇게 이상기온이라고 해도 뭐 좀 더 추운갑다 아니면 좀 더 더운가 보다 비가 좀 많이 오네 이 정도지만 여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45도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계란도 익지 않나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란도 익을 것 같은데 갑자기 9월에 막 눈이 오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이상기온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가장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뭐가요? 코로나가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만 봐도 딱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작년 3월 하늘이 어땠습니까? 항상 3월만 되면 황사, 미세먼지 장난이 아니었지만 작년 3월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말끔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깨끗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공장이 전부 다 멈춰서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또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하늘은 정말 가까이에 있었구나. 그냥 공장만 안 돌리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우리도 환경을 생각해야겠다 라는 계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지금 지구 환경에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게 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기린.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알겠어. 그리고 ESG도 착한 기업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결국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 환경 생각에서 언제 돈을 벌어? 그럼 ESG에 신경 쓰는 기업은 환경 부담금도 내야 되고 탄소 배출권도 내야 되고 사회 공헌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당연히 나빠지는 거 아니야? 돈이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럼 주가는 떨어질 텐데 야 그럼 우리가 PBR 이런 거 왜 배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ESG에 돈이 몰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퍼나 PBR로만 볼 수 있던 그런 산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걸로만은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약간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전 세계적인 큰 금액이 ESG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MS, 블랙록도 콕 찍었다. 월가 당구는 ESG 펀드 투자 열풍. 글로벌 운영, 연기금 앞다퉈 ESG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록, 올해 테마는 기후변화, 화석연료, 관련 기업 투자 제외. MS, 10년 내 탄소 배출 제로 선언.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돈 잘 버는 기업, 그 다음에 미래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지만 하지만 이제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기업이라면은 우리는 너희한테 투자를 하지 못하겠어 하고 돈을 빼서 오히려 야 너희가 돈은 좀 못 벌지만 그래도 너희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구나.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너희가 한번 커보렴 하고 큰 돈이 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돈을 잘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ESG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빼간다면은 엄청나게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반면 이제 ESG에 신경 쓴 기업들은 원래는 우리에게 아무도 투자를 안 했지만 ESG에 신경 쓰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해주는구나 라고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또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14일 연례 서한에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자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는 기업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ESG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지금의 2배인 1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블랙록은 약 7조 달러, 약 8천조 원에 가까운 어마무시한 돈이죠. 8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운용하고 있다. 이 돈이 순식간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ESG를 추종하는 그런 기업에는 들어간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글로벌 ESG 자산 규모는 이렇게 21, 22, 30, 40조 달러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가팔라지게 상승하겠죠. 자, ESG 연구 끝내 국민연금 465조 책임 투자 속도, 국내 주식 채권 ESG 평가 체계 연구 용역 완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도 ESG에 더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한다는 소리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술, 담배, 도박, 이른바 죄악주 투자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롯데관광개발, KL 등 카지노 관련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 KTNG 지분은 11.52, 하이트진로 지분도 6.59%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변화가 혹시 생기면은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 부분도 한번 여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ESG 투자 확대하는 글로벌 연기금과 글로벌 자산 운용사 등 글로벌 돈줄 역시 ESG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또한 정부와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운영 중인 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 또는 담배 생산, 군수물자 판매, 광업회사와 전력생산업체 등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세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 같은 걸 만드는 회사는 너희에겐 투자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여기에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그 다음에 ESG에 신경 쓰는 회사는 거기에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ESG에 뒤떨어지는 기업의 돈을 빼서 너희가 한텐 투자하지 않겠어, 그리고 ESG에 충실한 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디에 공부를 하면 될까? 이제 ESG 완벽하게 이해했어. 환경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돈까지 들어온다, 그 말이지?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도 많은 ETF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ESGU라고 치신 다음에 이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미국 ETF나 그런 거를 정확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만 알려드리고 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GU 이것만 기억하시고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200 ESG 평가 1위 삼성전기, 소비재 기업 저조, IT금융은 글로벌 수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경제 매거진에서 나온 뉴스인데 여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만든 ESG 순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기업의 ESG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평가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특정 기업에 대한 정확한 ESG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며 금융투자업계에서 활용하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여러 기관의 평가를 종합해 기업의 ESG 수준을 지수화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확인하시죠. 자, 한번 1등부터 30위까지가 있습니다. 다들 보이실 수 있지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신한지주,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남해화학, 삼성화재, SK하이닉스, LG전자, KB금융, 삼성SDI, SK텔레콤, 두산, DB손해보험, SO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LG생활건강,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홈쇼핑, 삼성증권,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롯데정밀화학, 삼성전자, LG이노텍, 현대제철, LG화학, CJ제일제당, 현대글로비스, 한일현대시멘트가 30위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한 8개 정도의 차트만 가져왔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뭐 상단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한지주는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한지주를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ESG가 이렇게 좋다는데 2등이래잖아. 물론 뭐 지금 은행이 안 좋긴 하지만 결국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도 3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이렇게 주가는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푸드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남해화학도 비슷하게 그냥 별 차이 없이 흘러가고 있고 삼성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화재도 코로나 전을 회복하지 못했군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당연히 회복하고 여기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고 LG전자도 하늘을 뚫어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인걸 이제 다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위 기업 중 10개 이상은 제가 한번 20개 이상 한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한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이상 장기로 보면 영향이 없다고 말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무조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공부할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기업들은 이제 ESG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본업까지 충실하다, 그러면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저 기립과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만약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주식 공부를 할 테니까 내일 영상 또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